전주시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린 민간 건설업체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약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소방과 근로감독, 복지사 등 공공일자리 대다수가 극심한 인력 부족에 필요한 역할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새 정부 교육개혁의 한 축인 수능시험의 절대평가 도입이 예상됩니다. 기대도 있지만 매번 바뀌는 입시 정책에 대한 불만도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서민을 울리는 아파트 임대료 횡포가 사법 처리를 받게 됐습니다. 전주시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받은 임대아파트 건설업체 부영을 고발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사례일 만큼 사안이 심각한데 정작 처벌 규정이 약해 효과는 의문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하가지구의 부영 아파트. 지난 2014년 860여 세대가 입주했습니다. 당시 전세금은 60제곱미터에 1억 5천여만 원, 85제곱미터에 2억 4백만 원 선이었지만 2년 사이 10%가 올랐습니다. 근데 1년에 5%씩 사니까 서민들은 굉장히 그게 크죠. 1년에 5%면은 거의 돈 1,000만 원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서민들이 먹고 살면서 월 100만 원 정도 저축을 해야. 아파트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법에는 임대료를 올리려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 변동률을 고려해야 하는데 부영 측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를 매년 인상했다는 겁니다. 전주시는 부영에 2차례나 2.6%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약해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아예 강제로 2년 이내에 5%만 올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법에다 딱 찍어버리자. 한편 부영건설은 전주시 물가와 지구 내 아파트의 전세가 변동률을 고려해 인상률을 정했다며 시의 고발은 과도한 행정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공공일자리의 열악한 근로 실태가 새삼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라도 역시 심각한 인력 부족에 제대로 된 공공 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박연선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인 김승배 씨. 노사분규부터 임금체불까지 관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처리하는데 업무가 과중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책상에 쌓여있는 사건만 평균 40여 건. 야근과 주말 특근은 기본이고 개별 사업장 지도 방문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주지청 관할 사업장은 3만 3천 개, 근로자는 25만 명에 이르지만 감독관은 고작 17명. 감독관 한 사람이 사업장 2천 개와 근로자 1만 5천 명을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조사하고 컴퓨터 가지고 사건 관련 자료 작성하고 하루 종일 업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 정도의 또 야근을 해야 되는. 어머님! 아이고.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전주시청 산하 지원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1,675명을 관리하지만 돌보미는 불과 67명. 한 사람이 30여 명을 돌보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달마다 전화 놓고 어디 가면 안 빼놓고 꼭 이렇게 박등내 찾아주고 그냥 나오시라고 가자고 뭐 얼마나 좋은가 몰라.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관리를 더 받으시려면 저희 같은 선생님들이 더 뭐 노인 돌봄 선생님들 더 많이 인원 추가가 되면 더 좋죠. 여기에 소방관과 사회복지공무원 역시 수요에 비해 종사자가 턱없이 모자란 공공일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일자리 모두가 하나같이 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직종이어서 대통령의 일자리 확충 의지에 대한 현장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처럼 공공부문까지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가 나서게 된 건데요. 전라도는 민간 부문까지 포함하는 전북형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소방이나 경찰, 근로감독,
사회복지, 국민안전공무원 12,000명을 채용할 계획. 도내에도 적지 않은 취업 기회가 보장될 전망입니다. 더욱 주목되는 분야는 보육이나 보건, 요양, 사회복지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24,000개입니다. 국가 공무원이 담당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에 위탁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대통령 일자리 공약의 핵심 사항입니다. 이 사회 서비스 부분은 공공 부분이 역할을 하는 것이 민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도 더욱 효과적입니다. 고령화로 사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전북에 보다 안정적인 처우가 보장된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채용에도 변화가 기대됩니다. 세 번째 채용되는 근로자 임금이 지원되면 보다 적극적인 구인 구직 분위기 조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 사업과 별개로 추진되는 전북형 일자리 창출 사업도 기대됩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추경과 합쳐서 한 1,400억 원 정도의 일자리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공 부분과 함께 민간 부분까지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탄소 산업과 농생명산업, 금융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 공동활동 공간을 건립해 공공형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달라지는 게 있죠. 바로 교육과 입시 제도인데요. 좋은 취지의 정상화 기대도 높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강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중3 교실의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이들이 고3 수험생으로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의 첫 적용 대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더 안 좋은 제도로 바뀌는 게 아닌가, 혹시 더 어렵게 수능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돼요. 응시생 가운데 상위 4% 안에 들어야 받을 수 있는 1등급을 절대평가를 통해 가령 90점 이상에게 모두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수능을 축소시켜 학생들을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수능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찬성만큼이나 반발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을 가리는 변별력이 낮아져 내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대입 수시를 위한 사교육이 더욱 번성할 거란 겁니다. 도내 대학들도 본고사를 통한 학생 선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전형 강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고사는 또 반대하니까 안 되잖아요.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면접밖에 없어요. 면접을 통해서 이제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현재는.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더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입시 정책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은 이번에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는 어제까지 사흘간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바이러스가 소멸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도내에서는 군산 서수 오골계 농장 등 22개 농가에서 AI가 확인돼 가금류 14,000마리가 살처분됐고 예방 차원에서 8천여 농가 11만 마리는 수매하거나 폐기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AI와 관련해 200마리의 닭이 폐사했는데도 일주일가량 신고를 지연한 군산 서수 오골계 농장을 가축 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와 함께 가축 거래 상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전통시장과 노점에서 가금을 거래한 유통상인 2명도 축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미등록 유통상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일찍 치러진 탓인지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도 관심이 높습니다. 도내에서는 사실상 처음 다당대 구조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내년 도내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진보 세력 간의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 승리 여세를 몰아갈 민주당과 국회의원 7명이 포진한 국민의당, 여기에 지방선거에서 약진한 무소속과 진보 세력 등이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당내 경선 과정부터 치열한 경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패한 낙선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
국민의당에도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기대하는 중량급 인사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지지를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촛불 민심과 새 정부의 등장으로 도내 진보 세력의 결집과 정치권 진출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촛불 혁명을 통해서 우리 정치 변화에 대한 관심들이 더욱 커졌고요.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도 그 흐름들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의 여운이 지속되고 촛불 민심을 거친 정치적 민도 역시 높아져 있어 지방선거 열기도 조기에 달아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청정 정읍보존회 등은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 테마파크 조성 부지가 정읍천 등 3개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가축 분뇨 관리 조례에 위배되며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며 소싸움장 설치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소싸움장을 이미 개설한 청도와 의령, 진주 등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싸움소 관계자 몇 명을 위한 특혜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몇 차례 비에도 불구하고 도내 평균 저수량은 46.5%로 일주일 전에 비해 7% 이상 더 줄었습니다. 계속된 가뭄에 마늘과 감자 등 밭작물의 생육이 부진하고 잎이 시드는 피해가 나타나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보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다음 달부터 넉 달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 사무장 병원 개설과 진료기록부 위조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보험 사기는 지난 2015년보다 50% 늘어난 69건으로 피해액만 340억 원에 이릅니다.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복역했다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3례 3인조 사건 당사자들이 형사보상금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형사보상금 11억 4천만 원의 10%를 공익 목적과 피해자 유족 등에게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기금 전문대학 설립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정부가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이 있는 우리 지역에 설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골재 채취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익산시 공무원 50살 A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국장은 지난 1월 골재 채취업자 50살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채석 중지 명령을 풀어준 뒤 수천만 원의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완주군 구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층짜리 목조주택 100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과 가재도구 등 소방서 추산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